지난 6월 6일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경기인 뉴르부르클링 24시 내구 레이스에서 현대차가 TCR 클래스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르부르클링 내구 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민 첫 해에 아반떼 NTCR이 우승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우승이라는 결과도 놀랍지만 경기 내내 i30N 온보드 캠을 통해 보여진 아반떼 NTCR의 동작은 역대급 N이라는 찬사를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현대가 아반떼 NTCR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압도적인 거야? 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WRC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모터스포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TCR 모델을 만들기 위해 타 브랜드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N 브랜드의 모티브 중 하나인 뉴르부르클링에서 많은 테스트 주행을 거쳤음은 물론 노하우 축적을 위해 개발자들이 직접 레이스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반떼 NTCR은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TCR 모델입니다. 2017년 i30N TCR 출시 이후 3년 만에 공개된 모델입니다. 아반떼 NTCR의 성능은 WTCR 규정에 맞춘 2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380마력을 발휘합니다. TCR에 사용되는 경주차는 FIA에서 지정한 자동차 메이커가 공급하며 양산차를 베이스로 제작되기에 차대, 구동 방식 등의 구조는 양산차와 동일합니다. 아반떼 NTCR은 2018년 WTCR 챔피언 출신이자 전직 F1 드라이버인 가브리엘 타키니와 함께 유럽 전역의 서킷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약 3개월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가브리엘 타키니는 아반떼 NTCR에 대해 주요 TCR에서 맹활약 중인 i30N TCR과 벨로스터 NTCR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차량을 만들어냈고 아반떼 NTCR 주행 시 큰 차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핸들링이 좋아 레이싱에서 우수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구 레이스에서 보여준 엄청난 기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곧 출시를 앞둔 아반떼 N이 현대 역대 N 가운데 가장 우수한 랩타임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치백에 비해 전장이 길어 선회시 요 컨트롤에서 불리한 세단을 베이스로 한 모델임에도 해치백 베이스인 i30N, 벨로스터 N 대비 더 진보된 성능을 바탕으로 빠른 랩타임을 기대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비결은 이미 오토기어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언제? 들은 기억이 없는데? 비결은 바로 현대차가 eGMP부터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한 일체형 드라이브 샤프트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확한 명칭은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입니다. 주로 그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현재 일반 차에 양산한 첫 사례이고 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뭐 기술적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동력원, 파워 공급원에서 그 타이어 쪽으로 동력을 공급해서 저희가 구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력원에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 동력을 전달해는 주는 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축을 타이어 쪽에 연결을 해서 타이어에 회전을 하게 하는 엑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두 개가 분리돼 있었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엑셀에 꼽혀서 저희가 너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동력을 전달한 샤프트와 타이어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엑셀을 두 개를 하나의 일체 구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기존의 두 개의 부품이 아무리 잘 저희가 체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미미한 그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큰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스포츠에서는 굉장히 강한 강성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가 되면 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더 강한 강성이 필요한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택을 한 게 강한 강성을 갈 수 있는 게 기존의 모터스포츠 사용하고 있으니 이걸 양산해보자 해서 지금 나온 기술이고요. 이 횡강성은 시스템 단위에서는 약 40% 정도의 40%? 굉장히 그
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 횡강성이 40%면 예, 이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이 크게 향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오토기어는 시승 테스트에서 일체형 드라이브 샤프트 기술이 적용된 아이오닉 5가 기대 이상의 핸들링과 스포츠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이 아반떼 NTCR에 적용되었고 곧 출시를 앞둔 아반떼 N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체형 드라이브 샤프트를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GMP를 설계한 핵심 엔지니어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미세한데 예.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게 못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시비한 경우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X를 적용차를 인제 서킷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랩 타임을 한 2초 정도 기존 대비 줄일 수 있는. 2초에 다른 점 다르다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높은 차로 확인됐습니다. 아반떼에는 지난 5월 환경부 인증을 완료했으며 벨로스터 N 대비 출력이 소폭 상승한 최고 280마력, 최대 토크 40kg/m를 발휘합니다. 특히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을 기존 6000rpm에서 5500rpm으로 낮춰 체감 성능 면에서도 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빠른데요? 미션 반응 정말 빨라요. 지금 제가 너무 재밌게 타다 보니까 리뷰하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민, 김창현. 그리고 슈퍼레이스를 주름지 않는 두 프로 선수 황진우 선수, 김종우 선수. 그 두 선수는 지금 현재 슈퍼레이스에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프로레이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순수하게 그 운동 선수예요. 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홈쇼핑 내보내서 이거 제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으면 그냥 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옆에 이렇게 쿡 찌르면 예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좋아야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대가 어떠십니까? 코나엔 어떤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서킷에서 주행이 가능할까? 좀 처음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SUV로. 그래서 좀 불안하시겠네요. 아니 제가 코나인을 하시라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 안에 어떤 얘기냐면 아니 SUV를 왜 뭐 이런 느낌이셨어요 지금.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자 김용우 선수께서는 아반떼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정말 트랙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첫 차가 아반떼. 네, 1세대 아반떼.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아반떼 코나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한민국 최고의 두 분 레이서를 모시고 저희도 이제 택시로 옆에 잠깐 탈 건데 옆에서 저희가 또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아반떼인 코스인합니다. 자, 지금 커스텀 모드 M 모드로 지금 변환한 상태고요. 자, 차체 제어 장치는 오프로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아반떼 N으로 지금 서킷이 처음인데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션 트랜스미션 반응 속도나 시프트 다운 그 맥시멈 한계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벨로스터 N 이후로 지금 M 버전을 처음 지금 인제 타고 있는데요. 차의 그런 무브먼트가 상당히 지금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지금 트랜스미션 변속 타이밍 이런 반응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휠베이스가 좀 길어서 약간 좀 차의 움직임이 둔탁하거나 좀 루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민첩하게 지금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 LSD가 있어서 그런지 코너 탈출할 때 스티어링이 내가 원하는 라인 쪽으로 감기는 느낌 매우 좋습니다. 빠른데요? 자, NGS 써봤어요. 10마력 올라가고요. 매끄럽게 큰 오버스テ어 없이 지금 매끄럽게 돌아나간 느낌이에요. 트랜스미션 반응이 정말 좋아요. 거의 시퀀셜 미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트랙을 어택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트랜스미션들은 그 엔진 보호 차원에서 운전자가 시프트 다운 해도 한 반 템포 늦게 그 기어 단수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반떼 습식 8단 미션은 되게 이런 그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직선에서 변속 타이밍을 6500 맥시멈 RPM에서 변속하는 거랑 한 5500 정도에서 변속하는 거랑 직선에서는 크게 로스가 없는 것 같아요. 미션 반응 정말 빨라요. 다만 아쉬운 게 트랙 타기에 지금 껴있는 타이어가 미쉐린 4S인데요 PS4S인데 약간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해요. 가속할 때 아반떼 지금 N의 출력에 비해서 서킷에서는 좀 더 높은 하이 레벨의 타이어가 좀 필요하면 좀 더 탈출 가속도나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0% 퍼포먼스 달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의 지금 페이드는 거의 아직까지는 못 느낄 정도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차 정말 빨라요. 좋아요. 잘 말고요. 아우, 헤어핀 좋습니다.
자, NGS 썼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는데 그래도 좀 높네요. 일단 운전 포지션 자체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좀 많이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핸들 조향성은 일단 굉장히 무게감 있게 서킷에서 타기에는 지금 M모드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데 확실히 롤 포인트가 높다 보니까 약간 끼우뚱하네요, 많이. 예. 확실히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롤 포인트가 높지만 서스펜션 느낌은 지금 강성은 일단 괜찮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튀는, 뭐 지금처럼 롤 체인지 할 때 조금씩 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서킷에서 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샤시 강성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샤시 강성은 지금 강하게는 느껴지는데 서스펜션이라든가 일단 롤 포인트 자체가 높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코너링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일단 브레이크 성능에서는 반응력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반응력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지금은 타임어택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프론트 타이어에 하중은 좀 많이 실리다 보니까 좀 부담은 많이 있네요, 확실히. 네. 지금 보시면 코너 진입할 때 차가 많이 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여기 있는 NGS 모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한 센션씩 소화를 하시고 또 바꿔서
동시에 주행을 하시고 제 코너 N으로 또 이렇게 서킷을 타는 게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시야가 높아졌어요. 좀 더 훤히 보이시겠네요. 자, 코너에 의해서 우리 황진우 선수 네. 네 아반떼 N을 잡았어요. 네네. 딱 몰고 나올 때 느낌이 어떤가요? 일단 확실히 코나보다는 네. 좀 더 깔리니까 네. 좀 안정감은 있네요, 확실히. 네. 사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네. SUV가 조금 탐탁치는 않죠. 아무리 잘 달려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롤 포인트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분명 코너링 하중 이동에 있어서도 분명 성능 차이는 있습니다. 자, 먼저 아반떼 N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아반떼 N을 이제 김중근 선수께서 주행을 하셨는데 아반떼 N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점. 벨로스터 N에 비해서 엔진 리스판스 어떻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좋아졌다기보다는 실제 쓰는 그 영역대에서 토크감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진이 제가 뭐 느끼기에는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게 좀 더 기민해진 느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리스폰스가 운전자가 느낄 만큼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DCT 성능은 개선이 좀 많이 보였습니까? 그 연속 한 5랩 정도를 어택을 해도 크게 뭐 다운되는 느낌이나 변속에 대한 늘어짐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트랙을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트랜스미션, 변속 타이밍 이런 반응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미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미션 반응 정말 빨라요. 원래 벨로스탠드 DCT였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차이가 있던가요? 그런 내구성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벨로스탠도 워낙 그 같은 베이스니까 철단이니까 좋았는데 이제 변속 타이밍에서 네. 확실히 이제 좀 더 엔진을 쓸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훨씬 넓혀준 것 같아요. 다운시프트 영역. 네. 이 미션 직결감이 정말 마음이 놀라운 정도인데. 상쾌해지죠. 네. 보통 이렇게 코너에서 탈출 가속을 할 때 시프트 다운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 많죠. 네, 그래서 뭐 시프트 다운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 패들 스포트 있는 모델들은 계속 패들 스포트를 그냥 그쵸. 계속 야 그러면서 치시는데 얘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란 게 저희 드라이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2단이거든요. 네네. 특히 시프트 다운할 때 2단이 내려가 주지 않으면 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동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좀 덜 사용하고 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내구적인 측면에서는 더 훨씬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서 그게 가장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탈출 가속할 때 안 내려가면 네, 그렇지. 네. 거기서 노수가 심했었어요. 운전자는 진입할 마음이 되어 있는데 시프트 다운은 안 되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타임이 컸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저도 깜짝 놀라서 바늘이 6,000 넘어간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늘이 근데 또 이렇게 움직이던데.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서스펜션의 포텐셜은 어떤 것 같아요? 네, 그 N 라인업에서 이제 트랙을 좀 더 공격적으로 탈 수 있게 셋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잠바운딩이 좀 그동안에는 좀 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반떼 N에서는 좀 많이 개선이 돼서 PS4S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그런 충격들을 좀 서스펜션에서 많이 완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반떼를 공도에서 타볼 때 네.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는데 야 서킷에서 좀 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서킷은 좀 하드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도에서 이렇게 바운딩이 심할 거고 대신 반대로 공도에서 부드러우면 서킷에서 모를 거 생각했는데 약간 그 하드함이 깔려 있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하드함이어서 양면 그 공도랑 그 트랙에서 그냥 무리 없이 주행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SUV인데 기대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어떤 거였죠? 엔진, 미션 정도를 꼽을 수 있겠고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은 안 꼽으시는구나.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포맷이 조금 일단은 살짝 맞지는 않. 근데 SUV인데 서킷에 들어와서 허둥답게 뻔한데 주행을 그래도 즐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로스터하고 아반떼 기존에 시합하는 그런 차들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한 세션에서 한 랩을 빼고는 거의 2분 플랫이나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롤 체인지 하는 구간 같은 데서 차들하고 이렇게 근데 사실 코나 SUV로 인제해서 2분 딱딱 찍는 그런 그거 쉽지 경우가 않아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여름 날씨에. 지금 외기가 30도인데 그런데 이래놓고서는 뭐 그냥 탈만은 하네요 이러시면 일반 소비자들은 뭐야. 일단은 저는 정말 근데 뭐 기록을 떠나서 정말 재밌게 주행을 했고 지금 제가 너무 재밌게 타다 보니까 리뷰하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뭐 꾸준함. 꾸준함. 저도 놀랬던 게 위에서 아니 왜 쿨링을 안 하시지? 왜 8랩 이상을 어택을 하시지? 막 이러면서 되게 이상적으로 봤어요. 브레이크가 저 정도면 맛이 갈 텐데. 근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나요 브레이크가? 네, 충분히 제가 세션 종료될 때까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순정인데. 네. 한 가지 아쉽다기보다는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아반떼의 모노블록 그 캘리퍼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걸 썼으면 랩 타임도 조금 조금 더 갈 수 1분 있었겠죠. 57초 4를 기록하셨는데 네, 베스트랩이 네, 네. 요건 한 1초 정도가 당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1초 정도는 싶은.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지속성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저랑 그래서 고은님이랑 같이 옆에서 김중근 선수 옆에 그다음에 황진일 선수 옆에 탔어요. 그랬더니 두 선수분 다 브레이킹 타이밍을 생각보다 늦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일본 코너를 아반떼를 타고서 정말 편안하게 그 빠른 속도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일본 코너가 이게 상당히 브레이크 부담이 있게 되면은 꺼려지고 무서운 코너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본 코너가 브레이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코너로 많이 유명한데 지금 한 4랩, 5랩을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날씨면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기가 30도 정도 되는데 외부 날씨가 네. 이 기온에서 지금 거의 감속을 하지 않고 일본 코너를 공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코너에서 가장 이제 푸시오더가 많이 나는 코너인데 네, 그렇죠. 언더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라는 느낌을 옆에서 제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보통 양상차는 브레이크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네. 좀 일찍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쯤에선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제동을. 그러다가 한 템포 늦게 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습관이신가 아니면 브레이크가 피드백 담력을 통해서 신뢰감이 느껴져서 저러시는 건가 약간 의아했거든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드라이버는 사실 서킷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브레이크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불안하다 보면은 제대로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코스윙을 했을 때 일단 뭐 응답성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성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되게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니까 좀 더 과감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운전자는 너무 편안하고. 운전자는 편안하고 그다음에 하중이 너무 생각처럼 크고. 많이 안 일어나고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사실은 이게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더 고성능 차 같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280마력의 아반떼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 3천만 원대의 소차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새로운 느낌이었거든요. 코나에는 어떻더라? 아무래도 뭐 SUV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코나를 타면서 한 번쯤은 서킷에서 주행하고 싶다 할 때 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지루 선수께서 보시는 아반떼 N 총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로스터 N이랑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었을 때 이제 고속 코너의 안정성은 더 월등히 올라왔고 좀 더 핸들 리스폰스 면에서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 아반떼 N부터 새롭게 지금 적용된 게 IDA라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드라이브 엑셀.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엑셀을 일체형으로 개발을 해서 그 간극이나 이 틈으로 인한
출력 저하나 반응성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WRC에서 사용되는 레이스카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 리스판스 부분, 그러니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방향 전환할 때의 거동을 잡거나 추스리는 부면에 있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벨로스터 N에 비해서? 네, 저는 확실히 지금 더 안전성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늘어난 전장에 비해서 코너링 돌아가는 이제 뭐 선회력이란가 이런 거는 더 보완이 되고 해서 더 벨로스터 N보다는 더 확실히 더 진화하고 더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반떼 N, 코나 N 인제 시승기 우리 두 프로 선수분 모시고 시승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승기나 주행 모습 보시고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좋은 시승기로 같이 또 모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반떼 N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에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댐핑이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데 단단한데 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독일 고성능 M 디비전을 타보신 분들이나 AMG를 타보신 분들은 대충 단단하지만 튀지 않는 느낌 뭔지 알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직까지 국산 메이커에서 스포츠카라고 하거나 고성능 세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부드러움과 단단함 사이에 그 묘한 접점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단단하게 조이면 불편하고 좀 풀어놓으면 코너에서 롤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스티어의 변화가 좀 크고 그 접점을 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브랜드의 뭐 M2 또 뭐 M3 뭐 이런 고급 스포츠 고성능 디비전 그 수준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단단하면서 튀지 않으면서 뭔가 신뢰감 있는 댐핑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스펜션이 단단한 거와 딱딱한 건 다르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독일의 고성능 디비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단단한데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또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괜찮아 뭐 장거리 운행하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세단 사용을 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불편해서 어떻겠다 하는 정작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모델이 그래요. 지금 아반떼 N이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까지도 보시면은요 그 세팅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출퇴근용 그리고 또 A2B용 카로 사실 약간 좀 과하기는 하죠. 뭐 배기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게 A2B용 카라든지 출퇴근용에 더 적합하긴 한데 구태여 용도를 상정해서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벨로스터 N보다는 확실히 딱 비교해서 두 대를 같이 타보면 많이 편해졌는데 많이 다루기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이죠. 다음은 스티어링 휠 담력을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담력은 에코 모드는요 일반 세단의 노멀에서 스포츠 그 사이입니다. 에코 모드인데도 이렇게 부드럽거나 가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모드는요 일반 세단의 스포츠 모드에 해당됩니다. 그거보다 살짝 더 강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묵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모드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무게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무게감이 뭐 M2 정도에 근접한 뭐 그 정도의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살짝 가볍기는 한데 역시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해놓고 다니시면은요 뭐 여성분들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되게 거친 서부간선도로에서 지금 성산대교 쪽으로 빠지는 길이라 이 길이 노면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오돌도돌하고 포장도 최근에 한 대와 또 오래된 데 아스팔트 또 시멘트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면이 거친데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는데 크게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아반떼 N이 담고 있는 스포츠성 그리고 또 재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만끽하면서 이 정도 재미를 선사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데일리카로 이용을 할 때는 좀 감수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데일리카 A2B카로 이용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여성분들도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게 되면 가속도 지그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훅 밟으면 터보가 부스트가 걸리면서 이렇게 훅 나가긴 하는데 이 가속 페달의 전개만 좀 부드럽게 잘하면 일반적인 데일리카처럼 부드럽게 상승했다가 차를 부드럽게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데일리카 형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세팅을 얹어놨고요.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예민해지긴 하는데 노멀 모드에서도 크게 불편감이나 다루기가 이렇게 되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에코 모드보다는 살짝 예민해지는 정도. 하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뭐 출퇴근용이나 A2B용 카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감이 없는 그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을 반응하도록 세팅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일상 영역에서 스포츠 영역까지의 폭이 상당히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되면은 뭐 겉은 아반떼인데 필요할 때는 스포츠 세단으로 뭐 서킷이라든지 아니면 와이딩 코너에 가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동차로 변할 수 있는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세팅을 좀 해놨다는 거죠.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네, 시속 지금 60km 상태에서 가속을 진행해 보면 네, 약간 터보렉이 느껴지긴 하죠. 이게 아무래도 터보 부스터가 작동을 할 때까지의 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터보 모델은 다 이런 반응을, 이런 터보렉을 다 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일단 부스트업이 걸렸을 때 나갈 때 속도 보면은 아주 뭐 펀치력이 대단할 수는 없어요. 280마력이라는 힘이 엄청난 힘은 아니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성능에 해당하긴 하나 애매한 고성능이죠. 그러니까 이 애매한 고성능에서 낼 수 있는 힘치고는 그래도 경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터보렉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건 뭐 터보 모델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모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3,400, 500에서 살짝 터지기 시작해서 4,000부터는 이제 제대로 터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5,000rpm에서 가장 재밌게 팝콘 사운드를 명확하게 빠바바바바바방 하고 튀어줍니다. 그리고 N 모드에서 반응성은요, 즉각 엔진이 빠르게 회전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이렇게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동 변속을 진행할 때요, 네, 거의 회전수를 자동 변속이 되긴 되는데 6,500에서 자동 변속이 되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 시 얘가 최대 출력이 걸리는 구간에서 마음껏 회전수를 사용하면서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도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6,500rpm 안에서는 이게 변속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을 아주 그 폭을 넓혀놨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서킷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은 변속이 들어가야 될 때 이 변속 로직이 변속을 막아가지고 이 시프트 다운을 못해서 가속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변속기야 제발 변속되라 왜 그 다음에 회전수 그래서 막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면 속도 줄고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00rpm에서 3단 4,000rpm입니다. 4,000rpm에서 시프트 다운으로 하면은 6,000으로 2단으로 해서 변속이 됩니다. 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극강의 스포츠성을 실어놨다는 건 단순히 엔진 동력 성능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코너링 성능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속 로직도 거기에
발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으로 서킷에서 서킷에 뭐 에이펙스를 공략을 해가지고 빠른 가속 빠져나와서 탈출 가속을 할 때 이 시프트 다운이 먹어야 될 때 안 먹을 때 그 안타까움은 정말 서킷을 아니 가보신 분들은 정말 알거든요. 그러면 막 변속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다운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지금 아반떼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유온이 올라가서 변속 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속이 또 안 되게 막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온에 따라서 아무래도 로직이 변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4단 3000에서 3단, 그 다음에 바로 2단, 바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3000, 4000, 6000 RPM으로 변하면서 4, 3, 2 이런 식으로 변속이 진행이 됩니다. 시프트 다운이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자, 시프트 다운이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서 폭넓게 진행이 된다는 건 스포츠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습식 듀얼 변속기,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현대에서는 이 안에 레이서 한 명이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과장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팝콘 소리도 4000 RPM 넘어가면서 아이고 아주 뭐 좋습니다. 3단 4300 근처에서 변속을 하면요 6300으로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2단으로 변속이 됩니다. 3단에 4000 RPM이 넘는 상황에서도 시프트 다운이 된다. 야, 이거 변속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서킷에서 코너 빠져나오면서 탈출 가속할 때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 다운을 외치면서 절규할 일, 아반떼 N을 만약에 타고 계시다 그러면은 거의 뭐 레이싱카에 근접한, 물론 레이싱카는 이제 수동으로 변속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시퀀서 변속기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또 변속을 하는 로직이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레이싱카에서는 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양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일리카로도 사용을 해야 되고 내구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킷에서 좋은 기록이 나오게끔 가열차게 변속을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보호받을 때 보호되도록 이걸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멍 때리는 경우, 시프트 업을 해야 될 때 못하고 다운을 해야 될 때 못하는 이런 멍 때리는 구간이 생기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멍 때리는 구간이 글쎄 프로가 아주 극한의 기록을 줄여야 되는 이런 랩을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여전히 부족한 머신일 수 있으나, 뭐 이런 양산형 모델을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좀 프로 선수가 이걸 기록을 내고 뭐 이런 용어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일반 운전자가 서킷에 가지고 가면서 즐기면서 아마추어용으로 모터스포츠를 만끽을 하는 데 있어서 시프트 업 다운, 특히 시프트 다운에서의 스트레스, 변속기의 변속이 안 돼서 걸리는 스트레스는 아반떼 N으로서는 좀처럼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세팅을 했다. 스포츠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폭넓어야 됩니다. 엔진 동력 성능 좋아야 되고 잘 돌아야 되고 잘 서야 되면서 변식 노즐이 똑똑해야 됩니다. 수동일 경우에는 그걸 운전자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동 변속기를 서킷 가지고 가서 제일 속 터져하는 부분이 야 빨리 변속 내려줘 하는데 안 내려주는 거거든요. 시프트 패들이 있어도 시프트 패드를 계속 아래로 돌려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얘는 아래로 반응을 다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니 수동을 가져갈 이유가 없겠네요. 아반떼 N 수동 사지 마시고 이 DCT 이 모델 사세요. 너무 똑똑합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가시면은요 수동으로 괜히 그냥 그 왼발 바쁘게 움직이고 오른손 막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막 변속하고 하는 것보다 얘한테 변속을 그냥 맡기시고 그 시프트 페달 조정하시면서 그 스티어링 휠 통해서 그 에이펙스에서 어떻게 잘 트레일 브레이킹 잘 써가지고 차 돌려놓고 탈출 가속 빨리 할까, 그거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랩 타입이 좋아지지 않을래야 안 해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의 세팅이 예민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원래 이 정도 되는 스포츠성이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N 모드로 그 설정한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한번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면 차에 별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 이러지?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또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뭐 똑같습니다.
N 모드에서도 네,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크게 약간 좀 각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어 보면 생각보다 흔들림이 막 좌우로 미친 듯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스포츠성이면은 막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안 흔들려요. 별로. 이게 움직임이 뭐랄까요, 좀 진중합니다. 보세요. 약간 속도를 잡은 상태. 지금 여기 그 도로 상황이 그 차들이 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그 차가 전혀 쌍방통행이 없을 때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세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N모드에서 한번 다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가 좌우로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떤 느낌이 없죠? 네, 제 몸이 막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리거나 중심 못 잡거나 그러진 않고 차가 딱 중심을 잡습니다. 네,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스티어링 휠을 흔들었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날카롭거나 타이트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유격이 있었습니다. 보통 스포츠 세단은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은 거동이 약간 좀 굼떠지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타이트하게 기어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돌려도 움찔하게, 르반떼에서 그거 보이셨잖아요. 그 SUV인데도 살짝 돌리면 거기에 맞춰서 움찔 움직여는 그런 스포츠성을 보였거든요. 지금 근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단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흔들어도 반응이 그렇게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덜하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무디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크게 흔들어 보면 동작이 너무나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좌우 흔들림, 디렉셔널 리스판스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유격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운전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피로감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서스펜션에 해당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으로 편안하게 이용하는 세단에서 이런 세팅을 많이 하지, 스포츠 세단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돌려도 반응을 하는 그런 날카로운 반응성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돌리거나 이 타각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좌우로 흔들림이 커서 타이어 스키드 소리가 날 정도로 하중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타이어에 스키드도 발생하지 않고 급격하게 롤이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좌우 흔들림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반떼 N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술이 인테그레이티드 드라이브 엑셀, 그러니까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 요거는 저희가 EGMP 설명하면서 그걸 개발하신 분이 직접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기술은 정확한 명칭은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입니다. 주로 그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현재 일반 차에 양산한 첫 사례이고 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뭐 기술적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동력원, 파워 공급원에서 그 타이어 쪽으로 동력을 공급해서 저희가 구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력원에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 동력을 전달해는 주는 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축을 타이어 쪽에 연결을 해서 타이어에 회전을 하게 하는 엑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두 개가 분리돼 있었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엑셀에 꼽혀서 저희가 너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동력을 전달한 샤프트와 타이어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엑셀을 두 개를 하나의 일체 구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기존의 두 개의 부품이 아무리 잘 저희가 체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미미한 그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큰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스포츠에서는 굉장히 강한 강성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가 되면 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더 강한 강성이 필요한 행력도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택을 한 게 강한 강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기존의 모터스포츠 사용하고 있으니 이걸 양산해보자 해서 지금 나온 기술이고요. 이 횡강성은 시스템 단위에서는 약 40% 정도의 40%? 굉장히 그
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 횡강성이 40%면 예, 이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이 크게 향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서 생기는 출력 손실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유격에 따른 반응성 저하,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의 저하 부분들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원래 레이싱카에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걸 양산카에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제조 공정 문제, 또 부품 단가 상승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반떼 M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장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를 일체형으로 바꿨다. 그래서 거기서는 미세한 유격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크게 티가 안 나는데 하중이 급격하게 쏠리거나 고속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를, 생각보다 큰 차이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특히 아반떼는 전륜구동이란 말이죠.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조향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향 시스템과 같은 위치에 물리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효율성이 디렉셔널 리스판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구동의 고속용차들 대부분 보시면은요, 스포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기어비를 널널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돌려도 움찔움찔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능으로 세팅을 해서 전륜 자동차, 뭐 전륜 해치백이든 전륜 구동 세단이든 해서 고성능 스포츠카로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운전의 편의성, 장거리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적인 단점이 된단 말이죠. 운전자를 괴롭히는 문제점들이 되는데, 지금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고속 크루징을 할 때 이렇게 타각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일상적인 세단을 운전할 때 그 느낌이 이 스티어링 휠에서는 그대로 느껴져요. 물론 이런 컨셉의 자동차로 볼 때는 널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그래도 좀 타이트한데, 이런 고성능 스포츠 세단과 비교를 해보면은 꽤 널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디렉셔널 리스판스 깔끔하게 나오고요. 하중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자세 정말 잘 추스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조향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디렉셔널 리스판스에서도 깔끔한 반응, 하중 이동도, 또 하중이 끝나는 부분에서의 어떤 밸런스도 깔끔하게 입혀놓을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바로 레이싱카에 사용되었던 인테그레이티드 드라이브 엑셀, 바로 이 기술을 차용해서 조율한 결과가 이렇게 피드백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반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이뻐라. 안녕하세요, 오토요 김정민입니다. 어제 코나인 아반떼엔 인제 서킷에서 테스트를 마쳤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수영, 또 몰골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나인과 아반떼엔의 가장 핵심 비교 가운데서 궁금해하시는 게 승차감이 어떠냐, 승차감이 어느 모델이 더 좋으냐,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반떼엔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아반떼엔이 왜? 세단인데, 이거는 SUV인데 스트로크가 이게 더 길잖아, 댐핑에 여유가 있는데 이게 왜 승차감이 아반떼보다 더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반떼 N이 극강의 스포츠 성능을 구현한 M 브랜드의 뭐 대표 주자이긴 합니다만, 사실 스포츠 영역에서 보면 아반떼 N에서 구현하는 스트로크 사이즈가 스포츠 모델에서는 거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스트로크가 길어지게 되면은요, 이 댐핑에 따른, 그리고 또 스트로크에 따른 이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부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이싱카 같은 경우,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아요. 여러분들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에도 실리지 않아 가지고 특별한 그 캐리어를 실으려면 특별한 그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거의 바닥을 쓸고 다니잖아요. 또 물론 뭐 그 스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과속 방지턱도 제대로 넘을 수 없게 차고를 많이 낮추게 됩니다. 이 차고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 개념, 이거는 뭐 그 비클 다이나믹스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바로 알고 계시죠. 사실 CG와 로센타 간의 모멘트 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거동 변화로 인해서, 댐핑의 변화로 인해서 이 모멘트 암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반복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길의 변화가 크게 되면 이게 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서 스티어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낮춰서 무게중심과 로센타의 간격을 좁히고 또 스티어의 변화를 없게 하기 위해서 댐핑을 되게 단단하게, 변화가 크지 않게 롤스테프리스를 강하게 설정하라는 거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N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CG와 이 롤스텐타 간의 모멘트 암, 그리고 또 그 변화의 폼,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가 좀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짝 댐핑 영역, 이게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그 댐핑의 영역을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 놔도 모멘텀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롤에 따른 변화라든지 스티어의 변화로 인한 컨트롤의 어려움이 좀 덜한데, 지금 이 SUV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폭이 더 크게 됩니다.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가고 롤센터 간의 거리도 무조건 차체 중심이 올라간다 그래서 롤센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롤센터를 어떻게 또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를 좁힐 수도 있고 또 뭐 넓힐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차체 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거리, 모멘텀 암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트로크 사이즈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 상하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모멘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 길이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무래도 롤에 영향을 더 받게 되면 스티어의 변화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스티어 변화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게 뭐 언더든 오버든 그걸 또 빠르게 전환되는 리버스 스티어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스포츠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차고가 높아서 또 지상고가 높아서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그걸 더 단단하게 비율적으로 해놓아야지만 그거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강의 스포츠성을 실어놓게 되면 사실 세단의 스포츠형 모델보다 좀 더 불편감이 느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나 N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SUV를 가지고 스포츠형을 소화한다, 이거는 사실 정통 스포츠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세단이든 뭐 스포츠 고성능 모델 분야에서도 니치마켓 용입니다. 그래서 SUV로도 잘 달릴 수 있잖아, SUV로도 뭐 이렇게 극강의 어떤 속도를 즐길 수 있잖아, 뭐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만 같아요. 씨름 선수, 뭐 미식축구 선수, 뭐 100kg이 넘어가는데 100m 달리기를 뭐 11초 대, 12초 대 끊는 정말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100m 기록이 빠르다 그래서 육상 선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잦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면은 그 육상 선수의 훈련에 또 체형에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거구의 운동 선수들은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기록이 일정하게 나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린다 그래가지고 뭐 육상 선수만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SUV로도 뭐 SUV 레이스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극강의 스포츠성, 회전성, 다이나믹스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영역에서 SUV는 사실 적합치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용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도 약간 변태적인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역이 바로 슈퍼 SUV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SUV, 저도 이제 ML63 AMG 지금 12년째 소유하고 있고 X5M도 소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사실 직발에서는 뭐 크게 아쉬움이 없고 시원시원합니다만, 이 코너를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인딩을 한다든지 서킷까지 가는 거는 사실 부담이 너무나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스포츠성을 느낀다? 즐긴다?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기분을 다른 어떤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나는 사실 이 해치백과 SUV의 딱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 SUV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정통 스포츠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코나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는 극강의 스포츠를 편안하게 제대로 소화하려면은 하기에는 좀 그 한계점을 넘어선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스포츠성을 구현을 해놓으려면 승차감을 이 부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승차감을 확보를 하려면은 코나 특유의 SUV면서도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성을 좀 약화시켜야 되니까 이도 저도 아닌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스포츠성을 살리려면
얘는 승차감을 약간은 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 댐핑 영역을 좀 더 단단하게 조여서 뭐 이렇게 좀 SUV인데도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라고 밖에는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차고가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요 280마력의 출력을 소화를 하다 보면 이게 정지해서 약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틀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구간에 있잖아요. 살짝 악셀링을 강하게 하겠다 보면은 이 토크 스티어가 여지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토크 스티어를 제어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완숙해졌기 때문에 뭐 아반떼 N에서도 그런 현상이 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대 뭐 N9이라든지 한 200마력 중후반대 모델에서도 토크 스티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지? 이런 거 좀 거슬리는데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SUV 달라요. SUV는 특히 전륜구동 모델에서 회전 구간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강한 악셀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토크 스티어 이런 현상을 방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댐핑을 여유롭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조여놔야 이런 현상들이 좀 덜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나 이 모델도 구조적으로 살짝 이렇게 토크 스티어의 그 현상들이 회전 구간에서 살짝 악셀링을 좀 약간 과하게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살짝 느껴지는데 제어는 잘 돼 있어요. 제어는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스펜션이라든지 로스테프리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율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반떼 N에 비해서 저희가 뭐 서킷에서 주행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고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고 과속 방지턱도 넘어봤고 다양한 형태를 두 대를 비교를 해서 해봤는데 아반떼 N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좀 덜 불편합니다. 아반떼 N도 A2B용카라든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자동차에 비하면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근데 단단함과 딱딱함,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단한 건 헛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돌도돌한 길을 이렇게 막 달리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운전자가 이를 쏟습니다. 이렇게 막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단한 서스펜션은 그 오돌도돌한 길을 두두두두두 하고 잘 극복을 해서 나가니까 그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느낌 좋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잘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단단한 서스펜션이에요. 이게 독일 스포츠 세단에서 이런 느낌을 잘 구현을 하니까 여기 한번 맛들이신 분들은 야 이 맛을 어떻게 잊어, 다른 자동차에서 이 맛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계속 이걸 이렇게 선호하는, 그래서 광팬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산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조여놓으면은 딱딱해져서 불편하고 이걸 풀어놓으면 물렁하고, 그동안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야 현대기아가 무슨 스포츠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나 이 모델도 여전히 단단합니다. 헛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들두들한 길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파인길을 지나다닐 때 생각보다 그 충격이 확 와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의 특징이에요. 딱딱하면 꽝거리거나 그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굉장히 불편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불편감은 없습니다. 대신 일상 영역에서 활용할 때의 느낌은 훨씬 더 아반떼 N이 편하다. 덜 불편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덜 불편하고 A2B용으로 더 적합하고 출퇴근용으로도 적합하다. 근데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2m가 약간 넘는 그런 모델이고, 안쪽의 실내 공간도 1열을 제외한 2열 트렁크 공간은 좀 좁거든요. SUV인데도 실내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차고도 높고 무게중심도 높고 하니까 잘 달리는, 그래도 SUV로서 명맥을 보여주려면, N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승차감은 그래도 약간 포기하자. 어차피 이 코나를 패밀리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이거는 아예 주행 성능에 주력한 독특한 SUV로 가자! 이게 현대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코나 N이 나왔을 때, 코나 N 구입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뭐 구입을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코나 N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에요. 20대 중반,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를 여러 대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코나 N이 SUV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올인원, 멀티플레이어야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데, 불편하진 않은데 기대했던 SUV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인 활용이라든지 그 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다가 보면 아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나 N은 여유가 좀 있으셔서 큰 차가 있어요. 그래서 A2B용 차라든지 장거리를 운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이런 차들은 좀 재미로, 즐거움으로, 스포츠형으로 즐기되 나는 이렇게 낮은 차보다는 운전 포지션이 높은 차가 좋아. 그리고 SUV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된 스포츠가 구현된 이러한 모델들이 좋아. 약간은 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지금 뭐 전기차 시대가 오던 말던 이거 구입하시면은 꽤 오랜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대감 크셔가지고 이것저것 이걸로 다 할 거야, 뭐 다양하게 난 경험할 거야 하시는 분이라면 기대했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많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분들에게는 아반떼 N이 맞아요. 아반떼 N을 저희는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사실은 코나 N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내보냈고, 아반떼 N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구입 안 됩니다, 뭐 좀 기다리,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던 게 뭐냐면, 목적성이 너무나 분명한 차이기도 하거니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향후 앞으로 한 10년간은 구입하셔가지고도 별 후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대략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런 차더라.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한다. 그리고 좀 죄송스럽게 개발자분들에게 그 극악무도한 뽀뽀를 날리는 바람에 좀 불쾌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코나 N 이 모델은요, 물리적으로 스포츠형 모델이 담아야 되는, 스포츠형 모델이 구현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살짝 한계점이 넘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넘어가는 그 세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맛을 내려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스트로크의 사이즈, 길이에 오는 부조, 또 그걸로 인해서 스포츠 간의 또 승차감 간의 트레이드 오프, 이걸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좁히려고 해봤지만 아반떼 N만큼 좁힐 수가 없었던 거죠. 아반떼 N만큼 그 트레이드 오프를 좁혀버리면 뭘 하나 희생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스포츠성 희생시키면 N이라는 그런 배지에 누가 되니까 그거를 차라리 살리고 승차감, 편의성 이런 부분을 살짝 좀 누그러뜨리자. 왜냐하면 이런 SUV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 그런 세팅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기획이 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세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이 코나 N이 아반떼 N보다 살짝 더, 약간 더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요, 반응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조금 더 움찔해요.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많이 흔들면 움직임이 확실히 커집니다. 확실히 커져서 이게 왜 아반떼 N보다 코나 N이 더, 원래 아반떼 N이 컨셉상은 더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더 예민해야 되는데 코나 N이 더 예민합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역시 SUV 무게중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로크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스포츠 주행에 맞게 길이나 강성이 잘 조율이 되어 있으면요, 그 댐핑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포텐셜을 넓게 세팅을 해도요, 좌우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롤이라든지 뭐 그걸로 인한 스티어 변화에 좀 더 허용폭을 넓히면서 그런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향하기가 편하게 여유 있게 세팅을 한 반면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을 얹기에는 살짝 부담되는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고, 차고 지상고도 좀 높고 무게중심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댐핑의 포텐셜 자체를 넓게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로 스티어링 휠을 흔들게 되면 여기에서 생기는 변화 자체를 댐핑이 부드럽게 이걸 머금기가 좀 덜, 아반떼 N보다는 덜 좀 적극적이니까 좌우 흔들림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요게 스티어링 휠이 좀 더 강하게 조작이 되게 되면 그 움직임이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 IDA의 그 유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간의 유격이 이런 스티어링의 급격한 조작 환경에서도 피드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된 차와 적용되지 않은 차에서 오는 뭐 그런 차이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차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로크의 변화, 그리고 이걸 스포츠의 극강의 스포츠에 맞게 다듬기 위해서 댐핑의 포텐셜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렇게 고속에서 뭐 보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향할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요, 이 코나엔이 좀 더 예민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반떼나하고의 차이점이고, 예상보다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을 저희가 이제 섞게 돼서 극한의 거의 뭐 90% 이상의 한계점까지 도달해서 저희가 또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모델도요, 팝콘 사운드 뭐 멋지게 터집니다. 네.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DCT-N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프트 다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세팅된 거는 비슷합니다. 지금 M 모드에서 3단에서 4200 정도에서 2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 바로 6300 RPM으로 변속이 되면서 2단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자동 변속기든 뭐 DCT든 굉장히 이게 서킷이다 스포츠 주행할 때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보통 3,200 RPM 3단에서도 변속이 안 돼서 계속 이 시프트 다운을 빨리 변속돼 그러면서 막 따다다다다다 이거 그러면서 왜 안 돼 변속 막 이렇게 외치거나 부르짖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이 모델은 그런 어떤 답답함,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자, 이 3단에서 이제 4200 RPM쯤에서 하면은 6300-400으로 2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시프트 업을 하게 되면 아반떼에는 바로 웅 하고 죽었어요. 웅.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2단으로 올렸다가 내리면 웅 하고 내려옵니다. 요 세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프트 다운 할 때 속도는 비슷한데 시프트 업의 속도가 RPM이 내려갈 때 게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진도 한결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동일합니다. SUV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반떼처럼 극강의 스포츠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들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는 걸 통해서 최고의 재미, 이거 진짜 진정한 N이구나, 진정한 스포츠성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구나 라는 느낌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이게 SUV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무게중심 높고 차고 높고 이런 SUV 형태니까 평상시에 이 SUV를 가지고 가열차게 아반떼 N처럼 스포츠 주행 와인딩 막 즐겨야지 하는 게 보다는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여유로운 크루징이나 좀 뭐랄까요, 가속 진행될 때라든지 뭐 시프트 업다운을 할 때 그래도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주행 패턴이 그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 업에서는 이게 RPM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덜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게 덜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연비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면 스포츠는 향상되는데 연비 측면에서는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RPM이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손실이에요. 물론 뭐 차를 좋아하는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손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죠. 물론 아반떼도 이제 노멀 모드라든지 또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최적의 주행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나 N 모드에서만 그렇게 변할 뿐입니다. 지금 근데 코나에는 N 모드에서도 그런 특성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시프트 다운은 시원시원하게 되는데 시프트 업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하강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RPM의 변화가 덜 할수록 운전자가 느껴지는 불편이라든지 또 연비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차종에 맞게, 모델에 맞게, 컨셉에 맞게 이렇게 조율하면서 양념을 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유의미한 현대의 변화이고 현대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런 매력들을 각 모델에 맞게 심어놓기 위해서 N 개발자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부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걸 시승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나엔 아반떼 N EUC 정식 시승기는요, 인제 스피디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레이서 황진우 선수, 김중근 선수 이 두 선수가 본인의 느낌을 가감없이 이제 평가를 해줄 거고요. 랩타임도 측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기 30도, 습도 80% 환경에서 측정됐는데도 기록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울 환경, 그러니까 접지가 최적으로 발휘되는 기온이 낮은 환경, 습도가 좀 떨어지는 환경 같으면은 지금 한여름의 환경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2초 정도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아반떼 N 코나엔을 인제에서 네,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했죠, 그날. 왜 N이 이렇게 편할까? 도대체 왜 N이 김드라의 아스보다 편할까? 아스가 204마력이란 말이야. 네. 아반떼 스포츠. AD도 되게 편한 차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스포츠를 하려면 바짝 조여놔야 되는 그야말로 허리춤 조이고 힘 빡 주고 사실 정말 기량이 올라가면 힘을 좀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량이 안 올라가면 힘을 빡 준단 그쵸. 말이죠. 아반떼 N이 많은 걸 저희에게 시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래서 제조사가 모터스포츠에 맞아요. 참가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모터스포츠에 축적된 기술이 양산차에 녹아야 되는구나. 아반떼는 녹아든 게 이제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브레이킹에서 2단 다운시프트가 바로 먹어준다. 맞아요. 이거는 차를 아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엔지니어가 그 답답함을 한 거야. 어. 자기도 트랙 가서 이거 해보고서 어. 내가 이걸 모르고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엔지니어가 그걸 모르면 네. 이거 그렇게 RPM 올리면 내구성이 조금 더 갖출 수 있는데 엔진 미션 뭐 해야 돼? 그렇지. 막 이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좀 RPM 떨어뜨리고 변속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말아버릴 텐데 그게 답답함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격하게 운동하면 아이고 내 도관이 나가는데 아니 운동하고 즐거운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요. 차라리 이제 그걸 위해서 내구성을 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그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엔지니어의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근육 강화를 시켜서 차라리 이걸 잘 견디게 해주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확실히 고성능차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국산차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용 모델을 하나 만들고 야 출력 센 거 필요해? 그러면 엔진 2.0이 하나 2.5 얹어줄게. 딱 얹어서 나오면 그럼 받는 사람이 느낄 때 엔진 출력은 세졌는데 왜 이렇게 서스펜션이 헐렁해?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구조화서는 게 있거든요. 물론 강화를 했겠지만 원래부터 얘는 이만큼 강한 건데 덜어낸 거와 야 요만큼 강하게 하려면 보강해야 돼 하는 건 다를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가 이만한 레벨에 있는데 요 정도 레벨을 다운시켜서 차를 만드는 거하고 네. 엔지니어 레벨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쉽게 만들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딱 차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300마력 중후반대에서 WRC CTR에서 놀던 차가 그러니까요. 덜어내서 그러니까요. 280을 견디니까 아니 뭐 이 정도 I don't care, no worries 그래서 승차감까지 잡을 수 있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가 본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맛을 잘 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 정도 차를 펑펑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CR에 가서 엄청 긴장을 하고 벨로스터 N, 아이소티 N을 냈잖아요. 굉장히 힘을 줬어요. 맞아요. 스포츠니까 이 정도는 힘 줘야지 해서 긴장하고 낸 듯한 느낌이 역력한데 몇 번 해보니까 TCR이나 WRC도 계속 페널티 웨이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승이거든요. 마치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시골의 수재가 서울 오면 1등급이 바로 3등급 된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막 산에 올라가서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긴장 빡 하고 와서 경합을 했는데 바로 바로 1등급 1등이야. 나와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놀래. 주변 사람도 놀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량을 완벽하게 펼치지 못했지. 너무 힘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대인이 승차감을 좀 놓치고 네. 펀 쪽으로만 네. 또 스포츠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차량에 이용할 수 있는 캐파는 좀 좁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반떼에서 확실히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반떼이 참 놀라운 게 편하기만 해진 게 아니라 스포츠성도 더 한 걸음, 반 걸음 정도 더 갔잖아요. 그렇죠. 랩타임도 줄이고. 네네네. 거기에다가 편한 덕목까지 갖췄으니, 야, 이건 말이 돼? 일상 영역에서 데일리카로 사용 가능한 네. 극강의 펀드라이빙에 3,400만 원짜리다.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3,200부터 시작이지만 DCT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해야 된다고 네. 보면. 네. 그러면 3,400인데 3,400인데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해외 브랜드의 비클 다이나믹스나 디렉셔널 리스폰스 그리고 또 스포츠성 대등하게 오히려 더 능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건 직발, 280마력이라는 출력의 제한 이런 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전륜구동이라는 제한. 또 전륜구동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그거는 직발에서는 불리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가속을 하게 되면 하중이 뒤쪽으로 가는데 앞쪽이 살짝 걸리죠. 그러니까 출력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홈스트레이트에서 속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엄청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코너에서는 또 ELSD와 차대 강성 그리고 또 차의 밸런스, 뉴트럴을 계속 잡아주려는 밸런스 때문에 일본 코너 처음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자이언트 코너 거기가 코너 자체도 크지만 고조차도 있어서 네. 상당히 브레이크 부담에 언더스티어 작살이면 진짜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예 몇 번 돌다가 나중에는 그냥 감속하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아반떼는 거기부터 공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차이.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또 이제 억지로 만든 차와 네. 잘 밸런스가 잘 갖춘 차이가 뭐냐면 억지로 공략을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게 막 해야 되는 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계 속도에 가까우면서도 되게 편한 차가 있거든요. 아반떼는 그 후자에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카운터 스티어도 보니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카운터 스티어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건 스티어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 헤어핀을 돌아나가는데 빠른 속도에서 김종국 선수가 그냥 이렇게 꼭 잡고 있더라고요. 좀 미세하게 보면 살짝 이렇게 흔들어요. 그 정도로만 보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엉덩이가 살짝 틀어지면 이만큼 카운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카운터라 그러면 스티어링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게 카운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돌렸다가 역으로 살짝 돌려주는 게 카운터예요. 카운터는 능숙한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스티어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그만큼만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만큼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렇죠, 했다가 그렇죠. 멈췄다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초보자들의 특징이 이게 초보자들 특징이에요. 이게 정도, 시간이 다 똑같아. 그러면 차가 거동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될 수 수도 있는 있어요. 상황도 네. 생겨요. 그런데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티어의 변화가 크지 않고 자세 제어나 조종을 정밀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차가 밸런스가 좋으니까 카운터 스티어가 상당히 정밀하게. 그리고 이제 그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김중근 선수가 워낙 뛰어난 운전 레벨이긴 하지만 그 김중근 선수에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그 능력, 그게 차의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이 드디어 우려하는 댓글을 하나 다셔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어떻게 일반인보다 랩탐이 안 나와? 그래. 자, 그래서 조건을 거기다가 써놓은 게 30도, 네. 습도 80%, 네. 약한 비,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역바람. 역바람이에요. 자, 그리고 PS4에서는요, 새 타이어 있을 때 접지가 안 좋아요. 네, 웬만한 타이어들은 트레드가 낮아야 그 트레드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슬릭 타이어가 트레드가 네. 없으니까 맞아요. 랩타임이 빠른데 같은 고무라고. 그러니까 새 타이어면 무조건 무조건 랩타임이 1초 줄어요. 어느 정도가 가장 최적이냐면 한 50분 달아야 돼. 네, 50 이상 달아야 돼. 네, 그러면 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랩타임 내실 분들이 일부러 차 지우고 와요, 타이어. 그래서 이제 시합할 때 보면 경기 규정에
타이어 트레드는 어느 이상? 3mm 네. 이상, 4mm 이상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 다 깎아서 오면 네. 딱 나 본선 뛸 정도까지만 하고 깎고 오면 내 그렇죠. 그럼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반떼 N 같은 경우에 1000km 살짝 넘긴 건데 이 상태에서는 타이어에서도 거의 새 거였어요. 예,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름철이 되면은요. 영하 한 2, 3도, 4, 5도 정도 되는 노면 그 기온 상태보다 렉타임이 보통 2초 정도는 더 늘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타이어도 가장 접지력을 잘 발휘하는 타이어 온도가 있거든요. 네. 여름에는 타이어 온도가 잘 달리다 보면 그 온도를 넘어버려요. 그렇죠. 타이어 막 달리고 나서 딱 되면 막 화상 입을 것처럼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PS4S는 그렇게 달리라고 만든 타이어가 아니기 일상 때문에 영역과 그렇죠. 스포츠를 잘 아울러서 그냥 적절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그렇죠,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는데 네. 한겨울에는 지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뜨거워지려고 하는 타이어 온도를 지면 온도가 잡아줘요. 예. 네. 그래서 적당한 쿨링이 온도가 되지. 될 수가 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습도가 80%면 여기서도 대략 1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서킷용 타이어로 교환하게 되면 한 2초 정도는 줄어요. 자, 그러면 타이어 바꾸고 온도 영하로 내려가고 습도 내려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브레이크가 순정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패드, 퍼포먼스 브레이크 단조 브레이크로 바꾼다 그러면 그리고 패드도 메탈 네, 패드로 패드도 메탈 들어간 패드로 바꾼다 그러면 김중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50초 50초 초반 찍어요. 아주 거의 확실합니다. 예, 예. 이거는 그냥 데이터예요. 그러면 김종훈 선수가 똑같은 차를 가지고 겨울철에 이 정도만 바꾸면 아마 1분 50초 플랫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도 그런 얘기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습도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록은요. 점점 여름철로 갈수록 안 좋아지고 겨울로 맞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여름에 시작해서 맞아요. 겨울에 기량을 쌓으면 되게 재밌게 타고 절대로 겨울에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왜? 겨울에 시작하면 랩타임이 점점 자기 실력은 늘어도 네. 기후 조건 때문에 랩타임이 줄어들거든요. 네. 나는 해도 안 해도 안 늘어나. 늘어.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네, 되고 네. 여름철에 하게 되면 겨울로 갈수록 쿡쿡쿡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있어요. 천재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아마 레이싱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과 같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혼돈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는 건 아니에요. 댓글 이제 뭐 어떻게 일반인보다 못하 하는 네. 댓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 타임 1분 몇 초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네. 그게 그 차의 본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은요, 그 랩타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뉴르부르클링에 가서 뭐, 노르트 슐라이페는 그냥 제조사들끼리 하는 거고, 선수들은 그날 상황에 따라서 경기에서 포디움에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초에 돌았냐, 이걸 가지고 기록으로 강조해서, 이번에 해밀턴 선수가 뭐 몇 초 랩타임을 끌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반떼에는 현대가 드디어 모터스포츠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현대 방향성을 컬러를 잡아낸 모델로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반떼 스포츠에서 현대 색깔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구나 네네. 라고 했다가 제 생각에는 아반떼 N에서 역시 바뀐 게 맞았어. 맞아요. 라를 확인시켜주는 네. 예,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아이오닉 N도 나온다 그러고 아이오닉 6도 나온다 그러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웃으시냐면 제가 이제 아이오닉 5를 잘 안 타요. 지금 2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800km 탔는데 자꾸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그러더니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80 EV 타고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걸 살 거라면서 후회를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정 붙이려고 V12 이게 또 움직이는 발전소를 쓰니까 그거 좋긴 타더라고요. 어쨌든 전기차에 그걸 잘 녹여서 RM20도 이제 곧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 멋진 전동화된 스포츠 모델이자 일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비엄한 총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중심을 잡긴 했지만 현대에는 이미 그만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인원, 그리고 그 멋진 기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엔지니어, 또 경영진들도 거기에 잘 호응을 했고요.
이 모든 박자들이 맞아서 일어난 하모니지.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장이 없었는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장이 오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줬고 그 요소 적소에 자기 몫을 다하고 기량을 잘 뽐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늘 엔지니어 이야기 하는데 네. 그 현대가 이제 그 내부 엔지니어들을 영암으로 보내고 네. 인재로 보내고 네. 스쿨 막 돌리고 막 계속 뺑뺑이 돌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코나-N 그리고 아반떼 N을 통해서 현대가 모터스포츠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그걸 양산차에 녹여내기 위해서 N을 많이 썼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N을 통해서 서비스 제대로 하고 있네요. 팬 서비스.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사실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인데 이런 나라에서 아반떼 N과 같이 3,200만 원에 3,400이라고 하죠. 네, 3,400이라고 합시다. 디지털로. 3,400만 원에 일상과 스포츠를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거 그 어떤 뭐 폭스바겐, 토요타 못할걸요? 이 가격에는. 걔네들이 아마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가성비 그리고 가성비보다 더 놀라웠던 게 그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편안하면서 스포츠 성능도 막강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최대한 줄여놨다라는 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이게 전 모델에 다 조금씩 그 컬러가 묻기를 바라고요. 이제 대형으로 그리고 또 전동화 모델에서도 아반떼에서 보여줬던 그 명쾌하고 또 생기발랄하고 개성 넘치는 그 상품성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아반떼 N에 대한 소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